자, 이 내용이 이상에 대한 결과가 언제 나온 거라고요? 2020년도. 그죠? 2020년도 4월이에요. 2020년도 4월에 나왔다. 이상에 대한 어떤 결과? 무진행 생존 기간. 그죠? 2020년도에 나온 내용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를 보면은 오레고보험이 2023년도에 임상 2, 3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엄청난 이슈를 받은 적이 있죠. 그죠? 어떤 이슈를 받았죠? 바로 무진행 관련된 이슈입니다. 자, 읽어보게 되면은 지난해 카나리아 바이오는 미국과 이탈리아에서 환자 97명으로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 2상에서 오레고보험 투여한 환자의 무진행 생존 기간을 42개월로 그죠? 대비 30개월 표준치료법 대비 30개월 늘었다고 발표했다. 근데 이 내용이 알고 보니까 언제 뉴스예요? 언제 뉴스다? 2020년도 4월 뉴스랑 일치한다라는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오늘 카나리아 바이오 물리신 분들이 좀 많아서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시는 것 같아요. 뭐 제가 카나리아 바이오 여태까지 추천한 건 아니지만 최근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분석을 좀 하고 있어요. 자, 1,500원을 이탈했습니다. 거래량을 터뜨려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볼 수는 없지만 사실상 제가 차트를 많이 보잖아요. 그 차트가 어쨌건 중요한 거는 이 100%까지는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분석에 도움을 많이 주는 것뿐이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일단 차트적 관점에서는 안 좋게 보지만 현 구간에서 카나리아 바이오가 그래도 희망적인 부분이 뭐가 있는지 살펴볼 거예요. 야, 이 악마야. 카나리아 바이오를 도대체 왜 추천하냐?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바보 같은 분들이 있는데 추천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카나리아 바이오 보세요. 물리신 분들 손절했겠습니까? 손절 아무도 못했어요. 이 종목. 손절하신 분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대부분 물려가 계신 분들이 가격대가 어디예요? 7,000원대에서 만원대 물려가 있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그러면은 지금 구간에서 손절 못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냥 뭐라도 하나 지푸라기라도 잡아보는 심정에서 영상을 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 어차피 손절 못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근에서 여러분 1억 넣고 2억 넣었는데 마이너스 1억 뭐 8천만 원이면 손절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부분에서는 최대한 희망적인 내용을 좀 듣기를 원하실 거예요. 어차피 손절 못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신규 진입자 분들께는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단타 대응을 하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야, 그러면은 오래 물려있던 사람들 물려있는 단타 대응을 하는 건 뭐냐? 자, 오래 물려있는 분들은 이러한 분석 하나하나가 중요한 거고요. 단기적으로 카나리아 바이오 궁금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들어오셔서 제가 긍정적인 말만 한다 해서 이 사람들 쭉 들고 가는 거?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 입장이 다른 거예요. 이 단기적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단기 대응하시면 되는 거고 물려 계신 분들은 분석을 통해서 주가가 반등할 때 물량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가시면 되는 겁니다. 일단 분석을 좀 시작할 건데 최근에 이 자본 잠식 관련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임상 중단으로 인한 뭐요? 무형자산의 손실, 그죠? 무형자산. 이게 지금 1,400억의 가치를 인정받아서 무형자산 인정을 받아서 이 자본 잠식을 면하고 있는데 임상 3상에 실패할 경우 이게 없어진다. 그러면은 이 자본이 마이너스로 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본 잠식이 일어날 거다라고 얘기가 많이 돌죠. 근데 사실상 우리 카나리아 바이오를 좀 생각을 하면 저는 솔직히 말해서 좋은 회사라고 생각은 들지 않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상패당한다 그런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사료주를 인수해서 주가를 이렇게 띄운 다음에 이렇게 쌍봉까지 만들어내고 현재 구간까지 주가 내려왔는데 이 구간에서 굉장히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아하지 않는 회사지만 현 구간에서 너무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다. 주가가 빠지는 데 있어서 물론 이 5,000원에 1,400원까지 빠졌으니까 말도 안 되게 빠진 거고 완전 쓰레기들이 맞아요. 근데 일단 물려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반등할 수 있는 어떠한 이유라도 말씀드리면 좀 좋아하실 거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찾아봤고, 그러니까 제가 희망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요. 진짜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과 자꾸 지금 안티분들이 하는 말이 상패 감사보고서 맞아요.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다. 근데 좀 정확하게 서로의 의견이 좀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의견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의견을 좀 둘 다 영상에 설명을 드리면서 앞으로 좀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지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물론 어떻게 될지는 회계 감사에만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체크해 볼 거고, 작년 뉴스 하나 보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천천히 알아볼 거고요. 시간은 굉장히 좀 오랜 시간 동안 영상을 좀 찍을 것 같은데, 자, 지금 시간이 아침 8시예요. 8시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자, 나한이 카나리아 대표 감사인 올해거보막 같이 깎으려고만 한다. 글로벌 회계법인 올해 재검토. 자, 이게 지금 2023년도 3월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지금 올해거보막과 관련돼서 이 무형자산의 가치,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4년 동안 지속적인 회계감사인들과 실랑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좀 체크해보고 좀 영상을 좀 찍어 나갈게요. 자, 보면은 약물 가치가 4,256억에서 1,436억으로 뚝 떨어졌다. 감사인 바이오 규제 심화에 로열티법 보수적 접근해야 된다. 자, 2, 3분기 글로벌 3상 중간 결과 성공 시 FDA 허가 접수 직행, 미국 6조 매출 시총 56조 목표. 자, 보면은 순현재 가치법 4,256억, 로열티 면제법 1,436억, 서로 다른 무형자산 평가법에 따라 카나리아 바이오가 개발하고 있는 면역항암제 오레고봄합 약물 가치 차이다. 이 오레고봄합이 옛날에 두얼물산 있죠? 두얼물산이 사온 거예요. 온코캐스트라는 이 캐나다의 신약 회사에서 3,800억인가 사온 약물이다. 이 약물이 지금 돌고 돌고 돌아서 이제는 카나리아 바이오가 임상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역사도 2020년도까지 돌아가서 체크해 볼 거고요. 자, 감사 보고서 제출이 지연된 것도 지금까지 수년제 가치법으로 평가해온 카나리아 바이오와 로열티 면제법으로 변경 요구한 감사인 인덕 회계법인과의 이견 때문이다. 자, 2023년도에 인덕 회계법인의 감사를 좀 받았었죠. 근데 이 부분은 감사가 바뀌었습니다. 인덕 회계법인에서 3일 회계법인으로 바뀌었어요. 이건 우리가 공시를 찾아보면 나올 수 있는데 공시 보고 할게요. 자, 여기 그냥 보고서에서 감사인만 치더라도 바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한 부분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감사인 보게 되면은 이번에 누구로 바뀌었죠? 3일 회계법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인덕 회계법인보다 훨씬 더 큰 회계법인한테 받는 거고요. 이런 이 무형자산 가치평가에 대해서 조금 이런 작은 회계법인은 모른다라고 이제 회사가 생각을 하고 좀 큰 회계법인인 3일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도 뉴스에 나와 있으니까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읽어보면 카나리아 바이오는 차액인 2,820억을 손상 처리하고, 그러니까 이 무형자산을 4,200억이라고 계속 평가해달라고 했는데 회계 감사인 쪽에서 아니다. 이거는 일단은 로열티 면제법 때문에 1,430억까지 줄여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감사 보고서 인정해 줄 거다. 그래서 회사와 합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1,400억으로 좀 줄인 거죠. 이런 부분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지금 무형자산 가치가 얼마예요? 1,436억이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만약에 DSMB 관련돼서 임상 중단 공고가 내려진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 판단할 건가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 이거 무형자산에 대해서 일단은 이 3상이 어느 정도 효과 이상의 효과를 보여주고 3상이 이제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거다라는 관점에서 1436억이라는 무형자산 가치 평가를 매겼는데, 이번에 이제 임상 중단 권고가 내려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무형자산 1436억을 더 이제 손상 처리하게 되면은 자본 잠식으로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회계 감사인하고 서로 실랑이가 있을 예정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물론 서로 겨뤄봐야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작년에 어쨌건 이 2,800억이나 줄이면서 손상 처리를 꽤 해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임상 중단 권고이고, 아직 이상 대비해서 3상의 결과가 너무 빨리 나왔기 때문에 이 약물이 좀 들어가고 나서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약물이 효과를 보인다라는 게 이상에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약효가 나올 수 있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보이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걸 어떻게 회계감사인하고 잘 조율을 해야겠죠. 이런 부분들도 아마 체크를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아마 회사가 잘 조율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면은 이 오레고부합 관련돼서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그 모든 회계감사인하고 계속 이런 실랑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온코캐스트, 오큐피라는 원래 오레고부합을 사왔던 애들도 이런 문제 때문에 거래 정지가 됐었고요.
그런 부분이 있었다. 일단은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 나하니 카나리아 대표는 30일 본지와 만난 자리에서 신약 개발의 이해도가 떨어지는 회계 법인의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무조건 가치를 깎으려고만 했다며 바이오 기업에 대한 규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담이 가중되면서 무형자산 규모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어쨌건 회계감사인에서 깎아라 했을 때 알겠습니다. 깎는데요. 이거 저희 보수적으로 그러면 한 거니까 요거 꼭 알아주세요 라고 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자, 지난해 현대사료와 합병을 통해 코스닥 시장에 우회 상장했다. 현대사료 감사인으로부터 첫 감사를 받은 것이다. 카나리아 바이오는 올해 감사인으로 글로벌 회계법인 PwC를 선정했다라고 좀 나와 있죠. 자, 이게 누구 말하는 거예요? 글로벌 회계법인 PwC가 누구다? 3일 회계법인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회계법인에 회계감사를 맡겼다라는 건데, 사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회사 입장에서 보면 자신감이거든요. 사실상. 그러니까 우리가 이 카나라바이오를 사실 저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회사예요. 원래 이 본업을 하는 회사가 그죠? 본업에 치중하지 않고 물론 인수를 한 거긴 하지만 현대사료를 결과적으로 본업을 하지 않는 회사를 바이오 회사가 인수했다는 것 자체로도 별로 크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인식 자체가 우리나라도 그렇고 항상 작전에 이용됐기 때문에 카네리아바이오 작전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글로벌 회계법인에까지 회계감사를 맡기겠다라는 건 봤을 때 자신감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어떻게 보면은 나쁘게 보면은 또 나쁘게 생각하면은 어차피 뭐 이거 마지막 통과고 이번 연도 설거지하고 마무리할 건데 이렇게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내가 만약에 이렇게 한다라고 했을 때 인덕 회계법인에서 1,400억에 대한 무형자산 관련돼서 인정을 했고 그럼 1년 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3일 회계법인을 바꿨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좀 자신감이 있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최고잖아요. 그죠? 좀 자신감이 있었다 생각이 되고 좀 내려보면은 나한익 대표는 정확하게 부합하지는 않지만 쉽게 말하면 로열티 면제법은 기술 이전을 염두에 파트너에게 사용료를 지불한다는 가정이라며 순현재 가치법으로 순현금 흐름을 따지기 때문에 직접 영업 판매한다는 전제라고 부연했다. 감사인은 로열티 면제법에 따라 매출 추정에 따른 로열티 퍼센티지 1조 매출 시 1,000억, 신약 성공 시 30%, 할인율 23%, 민감도 1%, 플러스 마이너스 127억 등 올해 보고만 가치를 1,436억 원으로 측정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로열티 면제법, 로열티 퍼센티지. 그러니까 만약에 얘네가 그 올해고 봄합을 성공을 했잖아요. 성공을 해놓으면은 이 카나리아 바이오가 이 임상에 대해 성공을 했잖아요. 성공을 했는데 이거를 만약에 글로벌로 전체적으로 유통하려고 하면은 이 유통망이 구축이 안 돼 있잖아요. 그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뭐 수수료 떼고 어쩌고저쩌고 떼고 뭐 글로벌 제약사들이 우리가 이거 사줄 테니까 우리가 사서 대신 팔아줄게. 그럼 너희가 이거에 대해서 로열티를 10% 받아가라. 그죠? 10% 받아가. 그럼 이거에 대해서 로열티 면제법 뭐 요런 거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보통 우리가 에로를 하게 되면은 에로 규모 3조, 2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계약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계약금 뭐냐면은 일상 성공 시 얼마. 그러니까 3조, 2조의 에로가 터져도 이상 성공 시 얼마, 이상의 모 성공 시 얼마, 3상의 모 성공 시 얼마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얘네들이 이 임상을 3상을 완전히 완료를 했어. 완료를 한 상태에서 이걸 넘기는 금액이 2조고요. 그 임상 진행 중인 단계별로 로열티 퍼센티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2조에서 뭐 최초 수령 500억, 뭐 1000억 이런 식으로 계약 금액 1000억 받고요. 나중에 이제 임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을 때 이제 뭐요? 이 글로벌 제약사들이 이걸 사갔을 때 2조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그리고 얘가 판매에 대해서 우리가 대신 판매해 줄 테니까 너희가 10%씩 로열티 받아가 요런 식인데 아마 이 내용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이 바이오 관련돼서 저도 지식이 엄청 많은 건 아니에요. 많은 건 아니지만 뭐 요런 정도 내용은 알고 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면은 뭐 나한익 대표는 현재 글로벌 제약사로부터 제안받은 로열티는 30%에 달한다며 보통 글로벌 임상 3상에서 진입한 약물이 허가받을 확률은 46%, 47%에 육박하지만 이를 인정받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카나리아 바이오는 회계법인을 통해 총 10번의 수년제 가치법 평가를 통해 평균 5,450억 원의 오리고마 가치를 인정받았다. 특히 제약바이오 시장 분석 업체인 이밸류에이트 파마는 회계법인 방식과 달리 오레거 보험의 성공 확률을 60.5%로 판단하고 가치를 1조 1,680억으로 평가됐다. 이 부분은 제가 처음 들어보는 거 잘 모르겠는데 어쨌건 뭐 이랬다고 하네요. 뭐 오레고 모합의 성공 확률 60%로 받고 1조 1,680억으로 평가했다라고 좀 나와 있네요. 자, 이밸류에이트 파마 그죠? 여기 찾아보니까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가 맞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60.5%는 제가 일단 처음 봐가지고 일단 가치를 뭐 이렇게 평가했다라고 하네요. 나 대표는 자산 가치를 무조건 하는 게 좋은 건 아니다. 정확한 정보 전달을 하는 게 중요하다. 올해 감사인 3일에그 법인은 지난해 올해고마 평가가 잘 된 건지 의문을 가지고 있고 다시 한번 작업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핵심적인 부분이죠. 3일 회계법인은 지난해 올해고마의 가치 평가가 잘 된 건지 의문을 가지고 있고 다시 한번 확인 작업을 하겠다. 그죠? 그러면은 일단은 인덕 회계법인에서 이 무형자산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깎았죠. 그죠? 1,400 깎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3일회계 법인이 이 글로벌 시장 부처 분석 업체 뭐 이밸류 파트너 봤을 때 1조의 가치가 있다라고 좀 판명이 났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럼 올해고범 가치가 작년에 좀 저평가되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어쨌건 회계감사인의 의견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데 좀 긍정적인 내용을 볼 수가 있었죠. 작년에. 나한익 대표는 올해고법의 글로벌 임상 3상 성공을 통해 향후 매출로 기업 가치를 인정받겠다고 자신했다. 올해고법은 현재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16국에서 총 162개 임상 사이트에서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 코호토1은 37명인 가운데 322명 90%의 환자를 모집했다. 코호토2는 230명 가운데 232명을 모집해 100% 환자 모집 완료했다. 빠르면 올해 2, 3분기에 중간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간 결과에서 P값이 유효성을 나타내면 바로 미국 식품의약국 FDA 허가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나온 게 바로 이 부분이죠. 그래서 P값 관련된 부분인데 중요한 건 이상에서도 그렇고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약효가 좋아졌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근데 이번에 조금 너무 빠르게 관련돼서 결과를 받은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글로벌 라이센스도 협상도 순항 중이다. 유럽계 8개 다국적 제약사가 오레고마법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고 있다. 중동 지역은 막판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중남미 2개 기업과 협의 중이다. 중국은 유아바이오텍, 중국, 홍콩, 마카오 내 독점 판매 및 마케팅, 배포 권한을 확보했다. 자, 일반적으로 로열티는 1상 완료 7-9%, 2상 완료 10에서 12% 받는다며 유럽은 개별 국가로 나누어 있어 판권 계약을 진행하겠다. 미국은 직접 판매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나한익 대표는 오레고보맙은 미국 시장에서 최대 6조의 매출 목표로 한다. 집중 유통에 따른 비용을 제하고도 5조 7천억이 남는다면 오레고보맙의 상업화 성공하면 카나리아 시가총액은 57조에 육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니까 사실 근데 우리가 이걸 봤을 때 이 바이오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보수적이거든요. 왜냐면은 이 연구하는 사람들도 이 임상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회사 입장에 좋은 얘기 했잖아요. 3일 회계법인. 근데 이런 거 보면은 뭐 오레고모합이 상업화에 성공하면은 뭐 시장 가치가 얼마다, 시장 규모가 얼마다 이런 얘기는요. 사실상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 우리 회사 좋으니까 주가를 잘 보세요. 지금 시가총액이 2조인데 57조가 몇 배입니까? 30배가 올라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주가적인 측면에서 몇 조다 이런 부분이 좋은 부분은 아니다. 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결과적으로 지금 자본 잠식 상장 폐지 감사 보고서에 대해서 이번 연도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 3일 회계법원이 다시 무형 자산에 대한 가치 평가를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현재 상황이
나쁘다고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자산을 무조건 무형 자산을 무조건 감가 생각해서 뭐 완전 빵으로 만들겠다. 이거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그럼 이제 우리가 역사를 좀 돌아가서 이제 오레고 봄합이 어떻게 해서 카나리아 바이오한테까지 오게 되었나 이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보면은 2020년도 4월로 왔습니다. 그죠? 2020년도 4월로 왔고요. 요때 이제 두올물산, 그죠? 온코퀘스트 자산 양수 국내 최초 FDA 항암제 기대한다라는 좀 얘기가 있었죠.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좀 나왔고, 자, 읽어보면은 휴림 에이텍이 캐나다 면역 항암제 치료 개발 업체 온코퀘스트 보유 기술 등 주요 자산을 양수한다. 그러니까 휴림 에이텍이 지금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얘네가 원래 두올물산이었어요. 두올물산이에서 온코퀘스트를 자산을 양수하면서 이름을 뭐로 바꿨냐면은 오큐피로 바꿨습니다. 그 얘기도 좀 더 뒤에 할 거예요. 오큐피로 바꿨고, 이 부분에 대해서 3,600억 원의 CB를 찍어 오면서 어떻게 했다? 온코퀘스트를 양수해서 이름도 오큐피로 바꿨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회계감사인이 의견 거절을 때렸었죠. 그러한 역사가 2020년도에 있다. 그래서 휴림 에이텍이 원래 뭐예요? 두올물산이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큐피라고 보면 돼요. 오큐피. 그래서 어쨌건 이거 휴림 에이텍은 지금의 사명이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자, 읽어보면은, 자, 오큐피의 온코퀘스트의 보유 기술 등 주요 자산을 양수한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두올 산업은 3,650억 규모의 온코퀘스트 자산을 양수한다 공시했다. 자, 이전 대상은 이 면역 항암제 치료에 대한 온코퀘스트가 보유한 기술, 그리고 오레고맙 등 임상 프로그램, 주요 계약 연구. 그러니까 이 온코퀘스트가 하고 있던 모든 거를 3천억에 사온 거죠. 그 두올 산업은 온코퀘스트 양수가액 3억 달러를 유상증자 전환사채, 기존 온코퀘스트 주식 처분가액 등으로 상계할 계획이다. 오늘 12월 31일 납입이 완료되면 온코퀘스트가 두올 산업의 지분 46.4%를 보유한 최대 주주가 된다라고 좀 나와 있죠. 온코퀘스트는 2025년 캐나다 상장사 퀘스트 파마텍으로 분할된 신약 개발 기업이다. 자, 지금도 오레고맙 관련돼서 나오는 뉴스들이죠. 난소암, 췌장암, 융합암 등에 적용되는 면역 치료 항체 기반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자, 난소암 최초 방뼈 의약품은 임상 2상을 완료했고, 재발 의약품은 임상 1상을 마쳤다. 췌장암 관련된 제품은 임상 1상, 2상을 동시 진행 중이다. 유방암 치료제는 전임상 후 1상 준비 중이다 나와 있고, 특히 가장 기대되는 치료제는 난소암 치료제 오레고모압이다. 오레고모압은 임상 수탁 기관 아이큐비아와 사업 협력을 계약하고 미국 식품의약국 FDA와 논의를 통해 오는 2분기부터 임상 3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내용이 언제 나온 거예요? 2020년도 4월. 그러니까 2020년도 9월부터 임상 3상을 진행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 부분이 2021년도로 밀렸던 거고, 이제 결과가 나오기 시작한 거, 임상 3상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자, 오레고모압은 미국과 이탈리아에서 진행한 임상 2상 결과 무진행 생존 기간이 약 41.8개월로 나와 높은 데이터가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라고 좀 나와 있죠. 자, 두올 산업 관계자는 온코퀘스트 탁월한 임상 2상 결과에 비춰볼 때 우리나라 최초 FDA 항암제 신약 출시를 기대하게 해준다며, 두올 산업은 신성장 동력을 확보해 명실상부한 신약 개발 전문 업체로 거듭나게 됐다라고 말했다. 자, 이 내용이 임상 2상에 대한 결과가 언제 나온 거라고요? 2020년도. 그죠? 2020년도 4월이에요. 2020년도 4월에 나왔다. 이상에 대한 어떤 결과? 무진행 생존 기간. 그죠? 2020년도에 나온 내용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를 보면은 오레고모압이 2023년도에 임상 2상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엄청난 이슈를 받은 적이 있죠. 그죠? 어떤 이슈를 받았죠? 바로 무진행 관련된 이슈입니다. 자, 읽어보게 되면은 지난해 카나리아 바이오는 미국과 이탈리아에서 환자 97명으로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 2상에서 오레고모압 투여한 환자의 무진행 생존 기간을 42개월로, 그죠? 대비 30개월, 표준치료법 대비 30개월 늘었다고 발표했다. 근데 이 내용이 알고 보니까 언제 뉴스예요? 언제 뉴스다? 2020년도 4월 뉴스랑 일치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2023년도에 이 나온 뉴스가 결과적으로 재탕 뉴스였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것 좀 뭔가 의심이 든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제가 지금 지속적으로 회사 편과 회사 편이 아닌 편에서 입장을 봤을 때 생각을 해봤을 때 이 부분 2020년도 그죠? 2020년도에 나왔던 뉴스가 작년에 재탕에서 나왔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작년에 기사를 읽어보더라도 이 이 이상 결과에 대해서 42개월, 그죠? 무진행 42개월 이게 계속적으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언제 완료된 거다? 2020년도 기사고, 그러면 이상 같은 경우는 2019년도쯤에 완료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지금 4년 동안 계속 쓰고 있다라는 건데, 어쨌건 근데 중요한 것은 이상에서 3상, 그러니까 또 좋게 보면은 이상에서 3상, 그죠? 이상 3상 넘어갔을 때 이 시기가 3년이기 때문에 이 3년 동안 데이터 중간값을 보기 전까지는 계속 이상에 관련된 내용을 언급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또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언급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삼성에 대한 중간값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또 봤을 때는 크게 이상 없네? 라고 생각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시선 차이다.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똑같아요. 이번에 이 DSMB의 임상 중단 권고 같은 경우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권고 받았네. 근데 카네라 바이오 생각해봤을 때 오레고법의 효능이 이 이상 약물을 투여하고 나서 오랜 시간 후에 더 이런 약의 효과가 좋았기 때문에 이 3상 결과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냐라는 긍정적인 의견이 있는 거에 반면에, 야, 이거 DSMB에서 권고하라. 끝난 거지. 너희 무형자산 감가 생각하면은 그냥 끝이야. 너희 이제 자본 잠식이네. 이렇게 또 나오는 의견도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만 좀 얘기하고요. 얘기 더 길어질 수 있는데 이건 제가 2탄으로 좀 찾아뵐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혹시나 더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있다라고 하면은 위에 번호 있습니다. 위에 번 텔레그램 방도 하고 있으니까 010-9201-6329 이쪽으로 뭐라고 보내면 돼요? 카라고 한 글자 남겨주세요. 뭐라고요? 010-9201-6329 이쪽으로 카라고 한 글자 남겨주셔서 한번 어떻게 카나리아 바이오에 대해서 좀 풀어나가야 되는지 텔레그램방 들어와서 같이 의견을 좀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카나리아 바이오 여기까지 좀 봤는데요. 좋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회사가 임상에 근데 진짜 진심이었는데 결과가 안 좋게 나왔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안 좋게 보면은 2020년도부터 해먹던 거 드디어 한번 해먹고 마무리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 하나하나가 결과적으로 보는 시선에 따른 차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많이 물려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굳이 우리가 이렇게 나쁘게 얘기할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임상 관련돼서 분명히 손실 본 사람들이 많을 거란 말이죠. 지금 뭐 1억, 2억 들어간 사람도 많은 거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분들이 이런 것들을 봐서 긍정적이게 보면 또 좋은 부분이거든요. 또 나쁘지 않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괜찮은 회사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갔을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이 막 그렇게 모진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뭐 1억, 2억 들어간 사람들이 바보들이겠습니까? 그죠? 이 회사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믿고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뭐 악플과 이런 거 뭐하러 합니까? 나중에 여러분 다시 돌아와요. 이런 거 진짜로. 자, 그죠? 그분들에 대해서 뭐하러 이렇게 악플을 남기십니까? 그냥 응원해주면 잘 될 거예요. 힘내세요. 이러면 되는데 이거를 뭐 상패될 거다, 너희 끝났다, 욕심에 대한 결과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 보기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긍정적인 부분과 희망적인 부분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좀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그런 건 있어요. 주가 상승 있죠. 주가 상승. 주가 상승은 언제 가장 강력한 상승이 나오냐면은 긍정과 부정이 오갈 때 주가 상승은 가장 강력하다라는 것만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이 딱 그런 시점이죠. 긍정과 부정이 오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가장 강력한 주가의 상승이 나온다라는 것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010 9201 6329 이쪽으로 카라고 한 글자 남겨주시면 되니까 반드시 카라 한 글자 남기셔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좋게 보는 내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 건데, 결과적으로 임상 이상보다 좀 빨리 서둘러서 결과 발표를 했기 때문에 좀 이와 같은 사단이 났다고 볼 수 있고요. 그 오레고보맙의 특성상, 그죠? 시간이 지날수록, 그 면역 항암제가 다 그렇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효과가 더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기대해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제 CB와 BW, 그죠? 그리고 유상증자가 좀 납입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부채가 좀 감소가 됐어요. 그 전환사채도 청구가 됐기 때문에 한 250억이나 청구됐을 거예요. 2023년도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부채에 대한 그런 것도 줄어들었다라는 것도 좀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희귀 의약품 지정, 그죠? 이런 것도 지정이 됐기 때문에 작년보다 무형자산에 대한 가치가 조금 더 높아졌을 거고, 그리고 임상 3상이 결과적으로 권고기 때문에 저는 끝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권고잖아요, 권고. 권고라는 부분 때문에 끝난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팩트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희귀 의약품 지정으로 인한 무형자산의 가치 상승이 있을 수 있고, 그죠? 이 글로벌 회계법인으로 바꾼 3일 회계법인에서 다시 한번 무형자산 가치평가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1,400억보다 조금 더 높은 무형자산 가치를 받을 수 있다. 물론 임상 3상 중단이라는 이런 악재가 떴기 때문에 정확히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2024년도는 바이오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바이오 랠리. 그럼 여기서 주목을 받을 수도 있는 게 카나리아 바이오, 한 번만 임상에 관련돼서 우리 다시 진행하겠습니다라는 이러한 내용만 나온다라고 했을 때 조금만 더 추적 관찰하겠다라는 컨펌을 보냈을 때 그렇게 하라라고 또 의견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주가는 회복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긍정과 부정이 오가고 있죠. 그러니까 너무 안 좋게만 생각하지 말고 좋은 방향을 생각하면서, 물리신 분들 다 마이너스 80%인데 이 사람들한테 안티해서 뭐합니까? 어차피 매도 못해요. 그러니까 응원해 드리고요. 자, 궁금하신 점, 그리고 텔레그램방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010-9201-6329 이쪽으로 카라고 한 글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제가 개인 채널에서 6차 매집주 드리고 있습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한번 보시고 매수를 고려해봐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자, 여기 보시면 제가 6차 매집주 드리고 있는 거 아실 겁니다. 제가 뭐 항상 뭐 말씀드리는 거지만 뭐 자랑 아닌 자랑이에요. 사실상 여러분들은 대놓고 사셔도 된다라고 한 종목 중에 안 올라간 종목 없습니다. 기억하시죠? 1차로 드렸던 종목 하나기술 기억하실 겁니다. 몇 프로 올랐죠? 70%. 자, 2차로 뭐 드렸죠? 코인테크. 둘 다 2차 전지였죠. 그죠? 둘 다 2차 전지였고 35%. 그냥 세 번째 뭐였죠? 프로 2000. 프로천, 얘도 삼성 SDI 관련돼서 그래핀이 아니죠, 그리퍼 관련돼서 얘도 한 40% 정도 올랐고, 4차 뭐 드렸어요? 4차 에스코넥, 얘도 50% 정도 올랐고요. 5차 뭐 드렸죠? 레고캠, HLB, 그 다음 또 뭐 했어요? ABL 바이오, 한미약품, 전부 다 올랐어요. 한 번도 안 올라간 종목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제 자신감 있게 드리는 이 6차 종목 고민이 굉장히 많이 돼요. 제가 지금 한 5종목 정도 컨택하고 있는데 솔직히 다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2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3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안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실적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전 이거를 좀 드리고 싶은데 고민 중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2월 초에 오픈할 거고, 일단은 5종목 문자 주시는 분들 다 드렸어요. 다 드리고 제일 유력한 거 2종목 뽑아서 5종목 드리고 2종목 제일 유력한 거 뽑아 드렸으니까 요거 미리미리 받아보실 분들 말씀드리지만 위에 번호로 6차라고 기본적으로 남겨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1차 하나기술 64%, 2차 코인테크 21%, 3차 프로2000 거의 30%. 이게 최소 기준 잡아놓은 겁니다. 최대폭은 이거보다 10%씩 더 많아요. 최고가는. 일단 아무리 여러분이 많이 팔았을 가격대에서 정해놓은 거니까 에스코넥 4차 31%, 그죠? 그리고 또 뭐 있죠? 최근에 말했던 레고캠바이오 엄청 급등하고 있었죠. 레고캠바이오 62%,
ABL 31%, 한미약품 52%, 그죠? 25%. HLB 같은 경우에는 빠지고 갈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매집주로 드리긴 했지만 제가 하지 말라고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전부 다 올랐다라는 겁니다. 모든 종목들이 어떻게? 다 올랐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스윙 종목도 5종목 정도 더 넣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 분명하게 체크하셔서 6차 매집주, 저는 대놓고 이거는 스윙 종목은 이렇게 손실 보는 경우도 있어요. 수익 보는 경우가 더 많긴 하지만, 근데 제가 드리는 이 매집주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제 채널에 전부 다 증거 영상이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되고요. 자, 6차 매집주 간단하게 뭐라고요? 010 9201 자 6329 이쪽으로 6차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